미중 정상회담을 둘러싼 기대감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의 흐름도 중요한 시점인데요. 코스피 8000 시대는 정말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그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의 마감 특징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 볼 텐데 일단 미중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시장을 좀 끌어올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주목해 봐야 될지 정리 좀 해주시죠. 요즘 채권 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간 멘붕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지표가 전혀 먹히질 않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AI이고요. 네. AI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따라갔던 회사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해서 네. H200 판매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네.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이제 어닝 발표도 있는데 네. 그 기대감까지 맞물려가지고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아주 오랜만에 닷컴 열풍의 핵심이었었던 회사가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 역시 네트워크 장비 쪽인데 이것도 역시 AI로 주가 급등하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등 전반적으로 증시는 좋았는데 한국 증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라는 점은 일단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되고요. 같이 따라가는 회사들 가운데서 보잉은 네. 200대를 판다고 하는 모양인데 네네. 생각보다 못하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해서 한 500대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뭐 맨날 말이야 무슨 얘기도 못 하겠어요. 여태까지 뭐 미중 네. 이런 거 하다 보면 항상 페이퍼상이나 하는 것보다 실제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 해서 좀 밀리는 측면이 있었고 근데 특이점은 이제 다음 주에 스페이스X도 이제 네. 발사가 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주 관련된 주식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관계 좀 완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뭐 여전히 AI와 반도체가 좀 시장을 끌어갔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뭐 트럼프가 9년 만에 이제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이번 회담이 뭐 단순한 외교 이벤트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사실상 경제 안보 패키지 협상이랄까요? 좀 그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 핵심 의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결과를 좀 가장 의미 있게 봐야 할지 궁금하네요. 처음 방문했을 때하고 달라진 점은 네. 중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밀리는 느낌. 네. 약간 첫 방문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위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좀 아니었나요? 이번은 조금 상황이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제에서도 네. 예상은 했었지만 이제 대만 이슈를 끄집어내면서 선제 네. 공격을 중국이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큰 뭔가가 타결이 되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고받고를 잘한다고 자기 스스로 자칭하는 협상가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칫 뒤통수를 맞게 되는 상황이 나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앞서도 잠깐 그 앞으로에서 말씀하셨었지만은 그 포드가 ESS 관련해가지고 CATL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런 얘기들 나오면은 살짝 조금 뒤끝이 좀 찝찝해지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미국이 지금 중국 업체들 미국 진출을 막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반세이익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또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H200 판매를 허용한다 그러면서 아마 총 개수가 7만 개 정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현대차만 해도 5만 개 봤습니다. 그 의미 있는 숫자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저는 애플이나 퀄컴이 따라간 게 혹시라도 네. 메모리 쪽 시장에서 뭔가 또 엉뚱한 소리 하지 않을까. 그게 살짝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네.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데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네, 거는. 철저히 우리 시장에서 시각으로 좀 보신 거군요. 양국이 모두 좀 완전한 충돌보다는 경제 부담을 관리하는 쪽으로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번 자체가 네. 이런 표현하면 좋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시 주석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 누가 막았습니까 그거?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네. 막힐 거라는 거 예상을 못하고 이제 벌렸던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란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매달리는 형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처럼 막 질러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테크 어닝 시즌도 사실상 엔비디아만 남았는데 시장의 기대가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닝 가이던스를 맞추느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보다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어닝 가이던스도 왜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빅테크들이 지금 뭐 빚을 내가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면서까지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와중에 가이던스 맞췄습니다 해가지고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은 좀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국내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기대는 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당장의 쇼티지가 해소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일단 캐펙스 투자한 거 돌아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캐파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 자체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될 건 아니다. 지금 이제 다만 이 우리나라 반도체 소위 이제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밸류는 또 안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 안 비싸다는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라는 점이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쇼티지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젠슨항 CEO가 막판에 이제 명단에 합류를 했는데 중국 시장 회복 의지가 그만큼 좀 강하다는 신호로도 보이거든요. 이 중국 사업 정상화 가능성으로 시장의 관심도 좀 옮겨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협상에서 줄 게 되게 좀 제한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처음부터 끌고 갔다면 얘기가 다른데 갑자기 중간에 가다 말고 불러가지고 네. 태워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협상 과정에서 사전 협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율하는 데 있어서 좀 애를 먹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네. 중국의 입장을 봐가지고 뭔가 풀어주는 제스처를 취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네. 그걸 전격적으로 다 풀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한되게 풀어준 거잖아요. 네. 제스처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앞으로 더 확 풀릴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H200 중국 판매 승인 이야기는 나오는데 아직은 뭐 영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승인보다는 뭐 실제로 공급이 재개되는 가능성을 더 시장이 중요하게 보겠죠? 중국에서도 실제로 쓸지 여부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미국한테 대일대로 대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매달린다기보다는 네. 자체적으로 수급하려고 하는 그동안의 의지도 되게 강했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엔비디아가 판다고 했었을 때 수량을 제한해서 판다고 그러면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언발에 오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크기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전격적으로 완전히 풀어진다든지 이럴 네. 경우에는 얘기가 다른데 그렇게 되면 또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 우려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제스처 정도로만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강한 랠리 이후에 좀 잠시 쉬어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뭐 단순한 과열 조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시장이 조금 더 신중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시장이 신중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지금 뭐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저는 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한국 증시 싸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 베이스가 뭡니까?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실적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싸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쪽이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쪽만 또 올라가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네. 지표로 보면 과열이다, 조정받을 거다, 빠질 거다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갖다 설명해 주는 데 있어 상당 부분이 이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일방적으로 또 뭐 과열됐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구간이다. 저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하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결국 한국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투자처로는 괜찮다. 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열심히 팔아대는 거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만큼 저변이 넓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국인 비중이 작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은행이라든지 부동산 자금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는 나중에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시켜줄 요인도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마냥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면 뭐 단기 과열 부담은 있지만 저평가와 수급이 좀 하단을 받쳐주는 흐름이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경제의 펀더멘탈 또는 증시의 펀더멘탈을 얘기하고 이제 10,000포인트도 쉽게 얘기하잖아요. 목표 주가 네. 지금 1,500도 나오고 막 하던데 근거가 뭐냐는 거죠. 지수는 그렇게 올려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부담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지수를 그렇게 얘기하는 전망을 얘기하면 PBR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PER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PER을 계속 떨어뜨리는 게 지금도 오늘 보니까 PER이 지금 8배가 여전히 안 돼요. 그럼 이 근원이 반도체에 있는데 여기 고평가 됐으니까 여긴 조정받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지금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AI 사이클이 저도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을 받아주는 지금의 물량은 개인이긴 하지만 일반 개인이 아니라 진짜 큰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본다면은 시장의 안정성을 나중에 보강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고 이게 만약에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팔아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업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더 좋아지고 그 다음부터 더 좋아진다는 그림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은 올라간다고 팔진 않아요. 부동산을 투자해서 30년, 20년을 갖고 있던 분들이 10% 올랐다고 팔까요?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증시에 탄탄한 베이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냥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 이제 삼성, SK, 현대차그룹, 이제는 LG그룹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분위기도 보입니다.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 급등 좀 어떤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로봇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LG그룹의 강점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전제품 팔아놨으니까 네네. LG가 지금 휴머노이드라고 소개했던 저는 솔직히 쓸까? 저 같은 사람은 속 터져가지고 못 쓸 것 같은데 그 움직임이라든지 동작을 봐가지고는. 네.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저기 나오네요 그림이. 근데 저 보강을 해가지고 저게 조금 더 속도도 좀 나오고 네. 효율성을 강화해준다면 가격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이 온다면은 네. 유통망이 있잖아요. 그럼 유통망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판촉을 한다면 뭐 이런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뭐 이노텍 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워낙에 많이 빠졌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살아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LG그룹 전반의 어떤 베이스가 살아나는 그림도 같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LG그룹이 왜 주목받느냐? 그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 빈집이었었고요. 네. 시장에서 약간 그룹 자체가 그동안 보여줬던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정적인 인식도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쳐다보지 않았던 섹터인데 갑자기 휴머노이드가 부각이 되다 보니 현대차 그룹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부담스럽잖아요. 못 사겠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가격 편하죠. 현대차만 하더라도 지금 20만 원 전후에서 지금 70만 원 넘게 올라왔잖아요. 여전히 LG전자는 10만 원대에서 이제 20만 원 온 겁니다. 네. 휴머노이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소외됐던 LG그룹주로 순환매가 좀 유입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이야기 한번 해보면요. 같은 성장주 안에서도 온도차가 꽤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쉬어가고 바이오와 로봇은 살아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이오는 살아나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단계라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쪽이 좋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쪽이 이번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쪽이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2차 전지는 사실 바닥 대비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엔간한 것들은 다 100%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좀 주춤한 거는 네. 갑자기 좀 기울기가 커진 이유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가지고 엉뚱한 타협한다 그러면서 블로킹이 돼 있었던 부분들을 갖다 풀어줄 가능성, 그 중심에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혹시 메모리 쪽에서 DDR5를 거기 양산을 잘 못하는데 첨단 장비 같은 거 만약에 풀어줘가지고 해버리게 되면은 금방 따라오는 거 아니야? 그런 또 이제 걱정이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는 실적이 워낙에 되니까 그거 무시하고 올라간 거고 2차 전지는 그러니까 당비 상승폭 대비해서 아직은 실적이 수반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거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던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오를 때 더 빠지고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거는 네. 철저하게 AI로 쏠리다 보니까 이쪽에 장기 투자했던 분들조차도 다 손절을 지금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역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빈집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저께죠. 알테오젠이 그 엠다제 특허를 무효화시키는데 네네.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붙게 된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가 주도주가 된다기보다는 빈집 효과에다가 빈집은 특징이 뭐냐면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거 청산 효과들 나오면서 단기 바닥 확인하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는 한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뭐 로봇주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 영향도 큰 것 같고 바이오는 뭐 아직 좀 살아나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최근 좀 로봇주로 강하게 좀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AI 투자 흐름이 휴머노이드 쪽으로 확산되는 거라고 보면 괜찮을까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자, 4월 달에 증시에서 특히 AI 섹터에서 제일 강했던 섹터는 전력기기입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게 7만 원 하던 게 14만 원이 됐고요. 네. 뭐 산일전기는 10만 원대 있던 게 3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선주입니다. 전선주가 뭐 두세 배 금방 올라왔는데 5월 들어와 가지고 반도체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하이닉스 같은 거는 뭐 100만 원 초반 하던 게 갑자기 200만 원 됐잖아요. 그 대형주가. 그 다음이 뭘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 AI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초기 인프라 투자하고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럼 투자가 끝나게 되면 인프라 확산 쪽은 뭐냐면 디바이스 쪽이잖아요. 그럼 디바이스 쪽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자율주행하고 휴머노이드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쪽에서는 현대차가 한다고 하지만 아직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네. 그럼 휴머노이드 쪽이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테마로도 많이 확산이 돼 있고 또 현대차라고는 실체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인 거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투자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섹터에서 휴머노이드를 외면하고 얘기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미 해관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미 해군 프로젝트 수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노조가 성과급 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파업 협박이라기보다는 파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수가 좀 충격을 좀 받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미 해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조선업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미군이 풀어나가야 되는 것도 당위성이고 네. 우리 입장에서도 특수선 분야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화되면 될수록 조선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 최근 지수 레벨 자체에 대한 기대감 너무 커진 상황인데 뭐 코스피 8,000 시장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도 혹시 있을까요? 지금은 한쪽만 보시지 말고요. 이제 네. 섹터가 좀 확산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성과급 달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잖아요. 네. 주면은 그 돈 받아서 뭐 했을 겁니까? 내수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미중 정상회담과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중심에 좀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영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